자, 이제 29페이지 양가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증가요인입니다. 1번 용도 전환이 용해지도록 용도 변경에 관한 규제 완화.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도 수익이 이런 게 있었죠. 이것도 수익 증가요인, 공급이 증가요인 다 되는 겁니다. 나중에 탄력성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2번 나대지가 뭘까요? 낮이면서 대지. 그러니까 건축물이 없는데 건축 가능한 토지. 그걸 뭐라 한다? 나대지. 이걸 왜 사요? 취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겠죠. 부정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금리 인하 등의 금리 비용이 감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그냥 금리 인하 그러면 수요 공급 모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그러면 그때는 수요 공급이 아니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것도 네, 그때는 이제 수요만을 이야기하고 그냥 금리 인하 그러면 수요 공급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할 때는. 그 다음에 4번 양도소득세율 인하. 이것은 기존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분양할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이제 사가지고 다시 대팔 때 그때 양도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자 생산자 매도 수익 증가. 이것도 마찬가지. 시장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시장 공급이 보다 우출이 나오면 보다 완만해질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아까 수요하고. 그 다음에 6번 건설 보조금 지급. 그러면 생산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죠. 공급이 증가할 수 있고요. 7번 건축기술 향상 등에 따른 생산비 절감이나 하락. 그럼 어때요? 공급은 증가할 수 있어요.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잘 봐요.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자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법칙에 따라 토지 공급량을 줄게 되고 토지 공급량이 줄게 되면 주택 공급도 줄게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듣고 보니까 헷갈리죠? 네, 그게 이제 두 번 나왔어, 두 번.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럼 마지막에 공급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토지예요, 주택이에요? 주택입니다. 그럼 주택이 있으니 토지는 무슨 역할을 해요? 생산 요소. 이것은 생산 요소 가격 하락입니다. 생산비 하락이에요. 토지 가격 하락이 더 적어요. 생산비 하락. 토지 가격 하락을 토지를 공급하는 대상으로 삼는 그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거 아니고 이건 생산비 하락입니다. 생산비 하락. 출제가 되면 조심해야 돼요. 목표 마지막이 토지 공급이 아니라 주택 공급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주택은 토지 플러스 건물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출제되면 잘 틀립니다. 조심하세요. 8번 이용 가능한 주택 재고량, 오피스텔 재고량 감소. 자, 그러면 이게 줄어들었다 그러면 공급을 늘려야겠네. 그렇죠. 공급이 증가하겠죠. 자, 9번 조심해야 돼요. 호경지대 개발 발표 막 이런 게 있었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대감. 이건 예상 가격이지 해당 상품 가격이 아니다. 아까 수요에도 한번 보여줬어요. 이건 예상 가격이란 말이에요. 자, 앞으로 값이 오를 것 같아요. 이제 공급자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건설업자다, 개발업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착공 늘려야죠. 근데 여러분이 아파트를 지금 파나 한 달 뒤에 파나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값이 오를 것 같아. 그럼 지금 팔아, 나중에 팔아. 그러니까 담배 가게 아저씨가 똑같은 행동을 한다니까. 예? 기존 부동산 소유자는. 그래서 자, 건설개발업자, 생산자 공급 이들은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 현재 착공을 증가시킨다. 그죠? 네. 기존 부동산 소유자는 공급 감소. 왜? 가격이 상승한 이후에 팔려고 현재 매물을 해소한다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네, 그렇죠. 여러 가로의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해. 근데 기본서에 이런 게 안 적혀 있어. 그냥 결론만 턱 적어놨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이게. 하여간 저도 가끔 저 요약지를 보면 많이 놀랍니다. 응? 넘겨봅니다. 웃거나 말거나. 넘겨보면 아까 우리 수요하고 논리가 똑같아요. 한번 봐보면 개별 공급선을 수평적 합하면 보다 완만하고 보다 우측 이동한다. 이거 또 안 해도 되죠? 노가다야, 노가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의 기본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8번 보니까 제목이 뭡니까? 부동산 공급의 종류. 아까 수요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급은 하나 더 살펴볼 게 있어요. 뭐 때문이냐? 토지 때문이야. 토지. 토지는 우리가 앞에서 부증성 그래서 물리적으로 만들 수 없다고 배웠죠. 그 다음에 독특하다며 그래프가. 양을 늘릴 수가 없어요. 토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래프가 독특한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첫 번째 물리적 공곡선이 있습니다. 물리적 공곡선. 두 번째 경제적 공곡선.
이건 그대로예요. 자, 물리적으로 만든다 이런 개념이고 경제 활동에 따라 용도를 전환해서 필요한 용도로 바꾸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해야 합니다. 자, 물리적 공급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토지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구 면적이 유한하다. 이 양은 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이 1000제곱미터밖에 없다고 칩시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단위당 가격이 이렇게 있었다. 모두 동일한 토지라 가정하고 원래 그럴 수는 없지만 근데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럼 공급자 입장이라면 비싸진 가격이 많이 팔고 싶겠죠.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양이 늘지 못하고 가격만 상승해요. 그럼 여점을 여러 경기하면 수직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직성, 부중성으로 인해서 뭐? 수직성이 되어버려요. 수직성. 양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근데 자, 경제 공급 뭔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주택도 지어야 되고 상가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자, 잘 듣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토지 전체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가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절반 500제곱미터 농지고 나머지 500제곱미터가 택지로 칠게요. 그런데 건축하려고 했더니 택지가 부족해요. 그러면 농지 500 중에서 200을 택지로 바꿨다면 택지 입장에서는 500에서 700으로 늘었죠. 농지 입장에서는 500에서 300으로 줄었죠. 그러나 전체 토지량은 1000제곱미터죠. 이건 변화가 없지만 이 횡축에다가 택지량 그러면 양이 늘린 것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봐봐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런 가격순이 되었을 때 500에서 700으로 어때요?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택지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용도 전환에 대한 제한이 없고요. 시간을 더 많이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많은 용도 전환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보다 시간을 많이 주면 동일한 가격수로서 양을 더 많이 늘리는. 아까는 여기서 이렇게 변했다고 본다면 이제는 이렇게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시간을 많이 준 거예요? SB. 이게 장기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장단기를 따져보면 시간을 많이 줄수록 양변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 맞지요? 보다 완만해지는 겁니다. 완만해져. 그러면 자 봐요. 우리 자 생각해봐요. 건물 있죠. 건물은 물리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용도 전환을 통해서 리모델링해서 또 공급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지하고 큰 차이가 없어. 그래프가. 수직이라기보다는 딱 사진을 찍어서 일정 시점 주택 저량을 이야기하지 않는 한 일반 지하처럼 우상 형태 되게 그래요. 그런데 하나의 특징이 일반 지하보다는 물건을 만들 때 시간이 많이 걸려. 건물을 완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약간 좀 더 가파른 스타일이 많아. 가파른 스타일. 양면을 많이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 들어가 봐요. 건물의 공급, 우상 형태 공급, 단 토지 존재량 한도 내에서 공급이 가능하고 그렇죠? 건설 개발업자, 기존 건물 소유자도 포함된다. 용도 전환해서 공급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얼마 뭐 다. 근데 그 위로 올라가서 그 토지 물리적 공급하고 경제적 공급 다시 한번 봐봐요. 물리적 공급은 생산 불가능해서 수시적 형태고 경제적 공급은 뭐가 가능해서 용도의 다양성과 병합 분할 가능성. 용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감자 심은 농지, 건물 심은 택지 같은 용도로 병합, 서로 다른 용도로 분할할 수도 있고 그 인간이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인물적 특성을 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양면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9번 가봐요. 9번 단기 어떻게 해요? 가파름, 장기는 완만함. 그 그림이 되죠 이제? 네, 아주 뭐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됐습니다. 아 너무 좋다. 응? 자 이제 31페이지 뭘 할 거냐면요. 부동산 수요 공급의 탄력성, 탄력도. 여러분 탄력성하고 탄력도 둘 다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봐요. 율, 비율, 지수, 개수, 상, 성, 도. 그거 다 비율을 나타내요. 비율. 알았습니까? 다 비율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슨 지수, 개수 이런 거 다 비율, 분모 분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탄력성을 좀 배울 텐데 우리 수험생들이 탄력성을 좀 어려워해요. 근데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닌데 계산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안 풀어도 되는데.
어차피 풀어봐야 틀리면서. 그래서 이 탄력성 일레스티시티 이렇게 하는데요. 뭐 우리가 이니셜로 이런 걸 씁니다. 이런 걸 쓰는데 여러분 우리 전지현 씨가 있잖아요. 뭐 샴푸? 요거 엘라스티. 예? 탄력자. 여러분 고무줄하고 밧줄이 있어요. 길이가 똑같아. 두께도 똑같은데 동일한 힘으로 당겼다가 놓으면 자극을 똑같이 가했죠. 어느 게 더 멀리 튕겨 나가요? 고무줄.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가. 고무줄은 보다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크다를 줄여서 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요. 알았습니까? 근데 이제 밧줄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탄력적이지 못하다. 탄력성이 작다. 이걸 줄여서 비탄력적 그래요. 탄력적이지 못하다를 뭐라고? 비탄력적.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논리 이해하겠죠? 어느 정도?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배웠냐면 조금 전에 수요법칙, 공급법칙을 배웠어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한다는 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격의 자극이 주어질 때 원인, 상승하거나 하락. 그럼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변할 텐데 그 수요량,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냐 이 말이에요. 많이 변하면 고무줄처럼 변화가 큰 거죠? 탄력적. 적게 변하면 뭐라 할 것 같아요? 비탄력적. 자, 한번 적어볼게요. 별것도 아니야 이거. 그래서 독립변수 변화율 퍼센트 분자 종속변수 변화율. 아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게 원인이든가요? 아, 그렇죠. 독립변수가 원인. 잘 모르겠으면 그 책을 봐. 적어놨어. 이게 원인. 이게 뭐예요? 결과. 원인과 결과관계예요. 아까 우리 밧줄하고 고무줄 당기는 거 있죠? 그게 분모예요. 분모. 원인. 원인. 이게 원인. 자, 이게 잠깐 봐요. 이거 퍼센트 대 퍼센트입니다. 그럼 우리 분모 분자의 킹짱이야. 킹짱. 그 표현이 요즘 쓰이나? 분모 분자 표현 중에 가장 왕이야. 왕. 탄력성이 가장 큰 개념이 분모 분자 개념이에요. 이보다 더 큰 개념이 없어요. 탄성 개념은 그래서 퍼센트 대 퍼센트 개념입니다. 다시 변화율 대비 변화율 개념이야. 변화분 대비 변화분이 아니야. 일단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좀 더 이해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원인이 뭐가 있었냐면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었다. 해당 상품의 가격. 기억나요? 네. 아까 함수를 얼마나 그래 줬는데 그럼 여기 결과는 뭐예요? 수요량 맞습니까? 네. 공급량 맞습니까? 네. 이게 얼마나 변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양이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그런데 이따 수요의 경우는 소득하고 관련제 가격도 더 살펴볼 건데 이건 여러분 당락을 좌우하지 않아. 공부 열심히 해봐야 슬플 뿐이야. 그래서 이따가 좀 설명할 건데 뭐 이해 안 된다 해서 절대 슬퍼하지 않도록 한다. 이해 안 될 거라고 봐. 이해되면 뭐 좋냐고? 그렇지도 않아. 시험에 뭐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더 높아. 그래서 일단 이게 원인, 오케이? 여기 뭐예요? 결과. 자, 여러분 아는 것부터 한번 해보죠. 2분의 1을 계산하면 0.5죠. 네. 이걸 할 수 있겠죠? 네. 아주 목소리가 커졌어요 갑자기. 자, 요건 1분의 0.5 이렇게 적을 수도 있나요? 네. 그래요. 그럼 이 결과 0.5를 봤더니 분자값이네? 네. 맞잖아요. 분자값이네? 우리가 분모 분자를 표현할 때는 저 위쪽, 분모 분자를 또 모르는구나. 참나. 여기 분모고요. 위쪽이 분자예요.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 위쪽이 분자예요. 이게 자식이고 이게 어머니라니까. 자식을 깔고 앉아 모시고 다녀. 어렸을 때는 업고 다니잖아. 업고 다녀. 당신이 죽어서 땅으로 들어가고 또 자식이 서가지고 또 자식도 모이고 있고 이런 거지. 자, 됐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여하튼간에 이 분자값이 결과야. 분자값이 결과. 자식이 결과야. 자식이. 참말로. 그래서 분자값을 제목으로 삼아. 여러분 출석률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수강생이 100명인데 출석자가 80명이야. 그럼 출석률은 80%죠? 네. 분모가 100. 분자는 80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비율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죠? 네. 다 제목을 분자값을 써. 그게 포인트야. 알았습니까? 네.
분자값을 쓴다. 야, 오늘 재미있는 것도 하나 배웠는데. 그런데 자 봐요. 만약에 자 분모를 100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0이 되겠죠. 50. 그럼 여기 0.5에다가 100을 곱하면 50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분모를 100으로 했을 때 50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율이라 그럽니다. 100으로 나누었을 때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고 해? 100분율. 그리고 그 비율이 지금 50이죠? 그리고 50%라고 읽어요. 100분율은 몇 퍼센트? 50%. 그럼 야 0.5는 100분율로 몇 퍼센트? 50%라고 한다. 0.8은 몇 퍼센트? 80%. 1은 100% 곱하기 100을 해라니까 곱하기 100. 1.2는 120%.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거 배웠어. 퍼센트 배웠다. 아, 힘들다. 자, 퍼센트는 소수점을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준다. 여러분이 대학까지 나왔지만 그런 강의를 들어본 적 없잖아, 솔직히. 선생들이 문제야. 다 안다고 생각 안 가르친다니까. 에이, 진짜. 나 됐고, 이제 지나간 이야기니까. 그때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줬으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다 필요 없어. 지금 열심히 하셔서 학교 가는 게 더 중요해. 자, 이제는 뭘 할 거냐면 봐봐요. 수요 탄력성입니다. 의자를 붙일게요. 수요의 탄력성. 성자 나왔죠, 성자. 그럼 여기 분자에 적혀 원래. 그럼 공급의 탄력성 볼게요. 공급의 탄력성. 분자가 뭐예요? 여기 결과라니까 결과.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결과가 수요량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이에요. 이제 동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학문이 우리나라에 국내에 들어오면서 약간 짜증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돼요. 자, 어떤 거냐면 이 원인을 표시를 해주고 싶은 거야. 수요 탄력성 결과는 알겠는데 원인이 뭐냐면 가격 변화냐 소득 변화 이런 걸 표시해주고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봐봐요. 원래 이 가격이 분자에 적혀야 되는데 그거 아니야 이건.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표현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좀 해야 돼요. 저 잘못이 아니야. 수요 가격 탄력성이란 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입니다. 원래 이렇게 하다는 게 더 좋아요. 가격에 수요 탄력성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거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결과는 수요량 변화율인데 원인을 중간에 끼워놨다니까. 나쁜,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는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경제학 공부할 때.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은 몇 퍼센트 변했느냐? 분모 분자예요. 아시겠어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뭐뭐에 대한 이런 표현은 분모로 들어가. 그리고 원인이야. 원인 예를 들겠습니다. 네가 짜증을 낸 것에 대해 나는 화를 냈다. 그럼 짜증이 원인이야. 됐어요? 네. 여러분 그 우리 내기하고 팔뚝맞기 하는 경우 있죠? 팔뚝 때릴 때 어떻게 해요? 팔뚝을 어떻게 해요? 팔뚝을 바닥에 대요? 위로 올려요? 위로. 팔뚝을 올려? 때려야 되는데? 바닥에 대고 못 박을 때 어떻게 돼? 못 박을 때 못 대고 박아. 뭐 대고 그럼 바닥에 깔리는 거야. 나도 힘들어. 그럼 자 시험 문제 나갑니다. 기출주문이에요. 들어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오, 그렇게 나와 시험에. 뭐뭐에 대한이 어디로 간다고? 분모 아래로. 모르겠으면 아래로 해 그냥. 분모 분자 잘 모르잖아. 아래로. 헷갈리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거 줄임말로 기억을 하세요. 수요 소득 탄력성은 이제는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이게 결과야. 수요 교차 탄력성이 있는데 이 교차는 대치지 보완제를 말해요. 대치지 보완제. 대치지 보완제 가격이 변했을 때 해당 상품 수요량은 얼마 변하느냐. 공급의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헷갈릴 것도 없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살펴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것도 마찬가지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결과는 여기 봐요. 수요량 공급량 변화율이에요. 결과는 무조건 수요량 공급량 변화율
여기 잠깐 와봐요. 방금 제가 양의 변화율 그랬죠? 그러니까 탄력성은 결과가 양의 변화율이야. 북한이야, 양이야. 리슬신 이렇게 하듯이 랑 알았어요? 이렇게 탄력성 결과가 무슨 변화예요? 량 이렇게 탄력성 결과 량이 변해요. 무조건요. 이제는 요거만 알면 여러분 시험 볼 수 있어요. 알았습니까? 원래 이제 탄력성에는 기울기 역수하고 그 점에 있어서 점 탄력성하게 되면 P값과 Q값이 영향을 미쳐. 근데 여러분이 뭐 경작 공부할 건 아니고 탄력성 결과 양의 변화 요것만 기억한다. 네,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봐봐요. 여기 봐요. 분모 대비 이 분자가 많이 변했다. 그럼 그 값이 큰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분수를 계산한 것은 분모를 1로 만드는 작업이라며. 그러니까 어차피 이 결과가 커졌다는 이야기는 분모가 1일 때 이게 커졌다는 이야기니까 분자값이 커진 거지. 어차피 분모는 1이 될 건데 계산할 때. 대답 늦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수위 가격 탄력성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중요해요. 여기서 항상 플러스만 살펴봐요. 항상 플러스만. 그리고 기준이 1입니다. 기준이 1이에요. 여기도 항상 플러스만 살펴봐요. 그리고 기준이 1입니다. 근데 독특하게 이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0이에요. 기준이 0. 그러면 우리 봐요. 우리가 강의를 해드릴 때 저거 강의를 해드릴 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잖아요. 다 돌아가셔. 응? 집에 가다 다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있어. 헷갈려서 안 돼. 그래서 헷갈려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이거 하고 이거 한 다음에 이걸 마지막에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 사실. 복합 종합계산 문제 나올 때 같이 어울려서 내는데요. 시험지에서 거의 풀 가능성이 없어. 시간대 못 풀어 어차피. 이따가 제가 그래서 예제를 좀 해놨는데 예제 이따가 집에서 한번 풀어보고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학교로는 최고점이 몇 점이라 배웠어요? 80점입니다. 두 과목이어서 그래. 세 과목이면 안 그러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눈 커졌어 갑자기. 그러니까 1주차 강의를 들으라니까. 지금 안 듣고 왔잖아 1주차. 1주차 첫 강의 들으면 그 말이 적혀 있어요. 나와요. 강의 됐습니다. 나하고 눈 마주친 사람 있어 지금. 놀란 눈 다 봤어 여기서. 자 이제 수익 가격 탄력성 한번 들어가 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럼 봐요. 결과가 뭐예요? 수요량 변화율 원인은 가격 변화율. 다시 적어볼게요. 분모가 가격의 변화율 원인이죠? 이거 분모 분자를 알아야 합니다. 일단 분자가 뭐예요? 수요량의 변화율 퍼센트. 이렇게 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탄력성은 분모 분자의 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퍼센트 대비 퍼센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율자가 붙었어요. 가격 변화율이란 가격 변화분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한번 쪼개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원래 가격분의 자 원래 가격분의 이쪽에 가격 변화분. 여기 잠깐 봐요. 이렇게 하면 아까 0.5처럼 나와요. 계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퍼센트로 만들어주는 곱하기 100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위쪽에도 100이 있죠. 그래서 약분해서 안 적은 거예요. 원래는 적어야 되는데. 알겠습니까? 약분 되어서 없어진 거지 원래 없었던 거 아니야. 원래 수요량 여기가 분자가 수요량 변화분. 이렇게 해서 이제 탄력성을 계산하게 되는데 도대체 뭐겠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가격하고요 이제 수요량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가격이 원래 100이었는데 비싸졌어요. 110. 얼마 올랐어요? 10 올랐죠? 10원 올랐죠? 원자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는. 그런데 100개였는데 살 마음이 값이 비싸지자 90개로 줄였다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0개죠?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자 원래 가격이 100원이었죠? 네. 가격이 10원 올랐죠? 네. 근데 이 원자는 안 적어도 돼.
그 다음에 원래 몇 개였어요? 100개. 원래 100개. 몇 개 줄었어요? 10개.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이제 계산한 방법은 이제 힘들어. 어떡하지? 자, 봐요. 우리 분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분모를 1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그랬죠?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가르칠 테니까 봐요. A분의 B, C분의 D. 큰 분모, 큰 분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 분모를 1로 만들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B분의 A를 곱해주면 1이 되지. 여기도 똑같이 B분의 A를 곱해줘도 상관없죠? 분모 분자에 동일한 걸 곱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이것은 1이 되고 결국은 B가 여기 곱해져. 결국 A가 여기 곱해지는 셈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그렇게 곱해주면 된다. 또 어디 들은 글이 있어가지고 또 내항은 내항끼리. 밑으로 보내면 끝장이다. 분모를 뭘로 만들어야 돼? 1. 그러니까 위로 올려야지. 알겠습니까? 위로 올려야지, 위로. 주의하세요. 그럼 얼마 나와요? 자, 100 곱하기 10 마이너스 10 곱하기 100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여러분 마이너스 1이 커요? 플러스 1이 커요? 그래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왜 문제냐? 잘 봐요. 제가 스프링을 딱 발로 밟았다 딱 뗐어. 그랬더니 스프링이 이쪽으로 10m 튕겨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집어다가 딱 다시 밟고 딱 뗐더니 이게 반대로 이쪽으로 10m 튕겨 나가는 거야. 똑같이 10m 튕겨 나갔죠? 결과는 같다고 봐야지. 방향만 다르지. 그런데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에서 숫자를 늘리면 오히려 그 값이 작다고 이해한다니까. 동일한 거리 10m 튕겨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마샬이 수익이 오는 수요 법칙 때문에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크게 변했느냐. 그 값이 클수록 탄력성이 크다는 논리에 합치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플러스를 만들어버려요. 알았습니까? 네. 무조건. 그럼 플러스를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아예 부호를 안 붙이는 방법. 아예.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차피 마이너스 나올 거니까 앞에다 플러스를 붙이는 방법. 여기 계산 문제 풀 때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제 하나 넣어놨는데 나중에 집에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아예 절대값을 쓰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플러스를 만드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걸 좀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실수를 막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문제풀이 단계가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 이걸 또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 봐봐요. 이제 그냥 플러스를 합니다. 가격이 10% 변했을 때 수요량이 10% 변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1% 변했다. 그죠? 이것은 1분의 1이고 1이죠? 자, 탄력성 1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 단위 탄력적 이렇게 불러요.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자, 10분의 10이나 100분의 100이나 1분의 1이나 1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탄력성 결과 양의 변화를 했었고 분자값이었죠. 그 분자가 분모에 대해서 그 단위만큼 탄성을 보였다 그 말이야. 분모가 10단위 변하면 분자도 10단위. 분모가 100단위 변하면 분자도 100단위. 오케이? 그럼 그 값이 1이 되는 거죠. 그걸 뭐라 불러? 단위 탄력적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탄력성 1이 됐다는 이야기는 원인과 결과가 같은 단위만큼 변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단위 탄력적. 그 단위만큼 탄성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이 1%가 예를 들어서 5%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값은 5가 나오죠. 근데 5를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면 분모가 1이고 분자가 5라는 거 아닙니까? 분모 대비 분자가 5배 변했다는 거예요. 원인 대비 결과가 크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1보다 크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불러줘. 탄력적. 반응이 크게 나타났으니까. 오케이? 그냥 한 번 꼬집었는데 반응이 뭐 5번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무 리얼했나? 자, 봐봐요. 근데 이제 분모가 1% 변했는데 분자는 0.2% 변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0.2가 나오죠? 1분의 0.2. 그러니까 반응이 어때요? 모기 소리 난 거예요. 모기 소리. 그래서 1보다 작다. 분모 대비 분자가 5분의 1 수준밖에 안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비탄력적 이렇게 해요. 비탄력적.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분자가 아예 안 변할 수도 있겠죠? 아까 스프링 발로 밟았는데 딱 뗐는데 안 튀어나와. 그럼 뭐야? 0이에요. 0. 그때는 탄력성이 0. 그리고 완전 비탄력적이라 그래요. 비탄력 중에서 최고봉 완전 비탄력적. 근데 이런 건 어때요? 스프링을 밟았다 딱 뗐는데 이게 튕겨 나가는데 우주 밖으로 나가가지고 계속 날아가는 거야. 무한대죠? 그죠? 그때는 완전 탄력적 그래요. 자, 구분 한번 해볼게요. 먼저 표를 만들고 자, 그러면 1일 때 아까 뭐라 했죠? 단위 탄력적. 0이면 뭐예요? 비탄력적 중에서 최고봉. 완전 비탄력적. 그 다음에 무한대. 이거 봐요. 계속 움직이죠? 메비우스 띠 들어봤어요? 모르겠으면 메비우스 띠 한번 검색해 봐요. 출발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완전 탄력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사이 값도 있겠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1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고 이렇게. 여기는 1보다 작은 구간, 여기 1보다 큰 구간. 1보다 작은 구간은 뭐라 할 것 같아요? 비탄력적 이렇게 합니다. 1보다 큰 구간은 탄력적 이렇게 합니다. 탄력적. 그래서 기준이 1이야 1. 기준이 1이라니까. 아이고 안 지워서 다행이네. 1이라니까. 그래서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너무 작아서 0이면 완전 비탄력적. 1보다 크다 그럼 뭐? 탄력적. 너무 커서 무한대면 완전 탄력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 수요량 대신에 수요 대신에 공급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리 관계죠. 항상 플러스야 그건. 그러니까 일부러 플러스를 만들 필요가 없어. 봐봐요. 가격 상승에 플러스, 공급량 증가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가격 하락에 마이너스, 공급량 감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 플러스. 그래서 공급이익은 항상 플러스. 그래서 일부러 플러스를 만들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리고 항상 플러스만 살펴봐. 따라서 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2페이지 가봐요. 32페이지 가운데쯤에 수익 가격대 크기 표 보이나요? 자, 한 장 넘기고 두 장 넘기면 36페이지 공급의 가격대 크기 보이시나요? 공급량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똑같아. 알았습니까? 수요 공급 같습니다. 공급량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니까. 다시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떤 타입이 있냐면 여기 잠깐 봐요. 여러분 시험은 이거야 이거. 여러분 시험은 이거하고 관련이 있지 요 나머지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 그럼 이 나머지는 뭐냐 이거예요. 봐봐요. 가격이 원래 가격도 있고 원래 수요량이 있고요. 나중 가격도 있고 나중 수요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이 말이야. 이거 구체적으로 쪼갰을 때 퍼센트가 아닐 때는. 그럼 원래 수요랑 할까? 아니면 중간가? 가격 중간이 얼마예요 이거? 105원이죠? 여기는 95죠? 이걸 쓸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값도 할 수 있고 중간 값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중간 값을 한다. 그러면 부호는 그냥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100 플러스 110 나누기 10 100 플러스 90 나누기 2 10 나누기 2는 없애도 돼요. 약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계산해도 되고 계산해도 돼. 이걸 계산해보면 약 1.1 나와요. 동일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최초값으로 하게 되면 1이 나오고 중간값 평가값을 하면 약 1.1이 나오고 그래요. 이건 출제자가 주어진 대로 풀면 돼요. 그런데 30여 년 동안 한 번 나왔어. 옛날에. 이것도 한 번. 근데 이것은 좀 쉬워. 가장 기초적으로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연습하자고. 그럼 이걸 하고 나면 이걸 할 수 있게 돼. 저절로.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는 이게 가장 많다.
퍼센트 스타일이 많이 나와. 여러분 가격이 10% 올랐어요. 수혜량이 5% 감소했어요. 그럼 얼마예요? 0.5. 1보다 작죠? 비탄력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0.5 줘주고 요게 뭔지 물어봤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걸 X 놓고 풀어야겠죠? 근데 이거 봐봐요. 절대값 씌워보면 항상 플러스 나와버려요. 그럼 봐봐. 이리 곱하면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죠. 수혜량 감소는. 그게 예제예요. 이제 숫자만 다를 뿐이고. 그러니까 지금 계산 문제를 풀 때 문제가 뭐냐면 절대값 써버리면 감소한다는 사실을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몇 번 해줘야 돼. 아직 멀었어요? 네. 지금 5, 6이죠? 네. 7, 8, 9, 10 계속 문제 연습한다니까. 안 되면 또 이론 정리 또 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네. 네. 근데 열심히 해주려는데 결석을 해? 잘 해줄 수가 없지. 응? 자, 이제 한번 또 여기 봐요. 여기 대답 잘해요. 탄력성 결과 무슨 변화예요? 진짜로?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탄력성 결과 양의 변화라고 했어요. 수식적인 것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봐요. 수직인 수유곡성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선을 따라서 움직여봐요. 양 변해 안 변해요? 탄력성 결과가 무슨 변화율인데? 그러니까 탄력성 0이라니까 0. 완전 비탄력죠? 수평선은 어떻게 수평선? 양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가격 변화가 없고 양은 무한대.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 개 생긴 거 있어요. 직각상곡선. 직각상곡선.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 사이에 있는 거 알 필요 없어. 여러분들 뭐 중요하지 않아 이건. 자, 그래서 0에서 무한대로 되는 거 봐요. 길게 점점 완만해질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거죠? 맞죠? 그럼 돼. 그러면 자, 그거 여러분한테 그게 중요해. 사실은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DA가 있고 DB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게 더 탄력성이 클까요? 한번 봐봐요. 가격을 하락시켰을 때 양이 얼마나 변하나 봅시다. 이게 더 많이 변했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성이 더 커요. 거기 안에는 기울기 역수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요 DB 같은 스타일의 수유곡선 본 적이 있는데 어디서 봤습니까? 수유에서는 장기 단계 안 다뤘는데? 그렇지. 시장 수유곡선 하면서 했어요. 개별 수유곡선 수평적 하면 보다 완만하고 보다 우측 이동하고 보다 탄력적이다라고 적혀 있었을 텐데 어? 그게 그림 보면 으따 나중에 복습할 때 또 다시 봐봐요. 뭐냐고? 네가 언제 그랬냐고? 26페이지 봐보라고. 깍지 끼고. 시장 뭐라 돼 있어요? 보다 완만 탄력적 돼 있죠? 완만이면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습니까? 진짜로? 그럼 이왕한 거 공급도 해버리죠. 공급도. 저 뒤로 가서 어디 가냐? 페이지 36페이지. 36페이지 가보시면 그 상단에 있는 것은 공급량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똑같다. 그리고 그래프 봐봐요. 그래프. 자, 그래프. 공곡선. 공곡선도 수직인 그래프가 있다. 그럼 양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이것은 탄력성이 뭐예요? 0이에요. 0. 수평이다. 양이 얼마인지 변할 수 있죠? 무한대. 원점을 통과하는 우상인 직선 탄력성이 1이에요. 정축을 통과하면 더 크고요. 행축을 통과하면 더 작고 그래요. 그거 알 필요 없어. 그 여러분 뭔 상관인데 그게.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길고 완만해져서 탄력성이 커진다는 거. 그게 일단 중요하다 이 말이야. 오케이? 탄력성 결과가 무슨 변화율이니까. 야, 그것만 기억하면 시험 볼 수 있어. 알았습니까? 여러분 뭐 경제학 시험 보는 건 아닌데 뭐 하려고 뭐 열심히 해봐야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제 SA하고 SP 볼까요? 어떤 게 더 탄력성이 클까요? SB, 그렇죠. 눈치챘네. 자, 눈치챘구나. 이렇게. 양면이 더 크죠. 보다 탄력적. 이거 어디 나왔어요? 시장 공곡선. 그 다음에 장기. 아까 우리 장기 살펴봤죠?
물론 수요도 장기가 있는데 앞에서 안 살펴봤을 뿐이고 장기. 알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이제 좀 뭔가 감을 좀 잡긴 잡았어. 자, 그러면 이제 뭘 볼 거냐면 다시 되돌아봅니다. 페이지 32페이지.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 나와 있고요. 그 표 밑에 보니까 1번 뭐라 돼 있어요? 부동산 수요는 일반 자에 비해 뭐하다고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시중에 있는 중개사 수험서 중에 부동산 수요가 일반 자에 비해 비탄력적이다. 이 결론을 적은 책들이 별로 없어. 그냥 탄력성 크기는 이런 것이 좌우된다 이런 것만 적어놨지. 그럼 수험서 무슨 결론을 공부하라는 거야? 자, 부동산 수요가 일반 재화보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거든요. 왜 그런지를 지금 증명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부동산 수요는 일반 재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자, 상대적으로 왜 비탄력적일까? 첫 번째, 필수적 성격을 가져서 그래요. 두 번째, 대체지수가 적은 편이에요. 아예 없는 것도 있고. 필수제가 뭐예요? 필수제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에? 아가씨, 쌀 20kg 한 포대 얼마예요? 쌀 20kg. $5, 6만 원? 그래. 그럼 5만 원 할까요? 5만 원? 네, 5만 원. 자, 쌀이 지금 20kg에 한 포대에 5만 원인데 앞에 있는 감동환 선생은 하루에 3공기 먹습니다. 공기 크기는 말 안 했다. 여하튼간 한 3공기 먹어. 근데 잘 들어봐요. 가격이 비싸졌어. 5만 원짜리가 20만 원 됐다. 5만 원짜리 20만 원 돼서 갑자기 쌀이. 그래서 하루에 티스푼을 3스푼 먹어요? 그러기 힘들 것 같아. 이건 어때요? 5만 원짜리 5천 원 됐어. 그래서 하루에 30공기 먹어요? 배 터져 죽어. 방금 봐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량 변화를 많이 했어요?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안 했다니까? 대답하세요. 탄력성 결과가 무슨 변화예요? 그거야. 그거라니까. 양 변화를 많이 못하면 비탄력적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봐봐. A 상품 양이 얼마나 변하나 잘 봐요. 나는 A라는 물건을 사러 갔는데 이게 개당 10,000원이고 100개가 필요해. 100개 사려고 그랬어. 그런데 A라는 물건하고 동일한 물건이 없어. A 없으면 안 돼. 10,000원인 줄 알고 말이지. 10,000원짜리 그 100개 100만 원 드릴게요 했더니 뭐라 하냐면 이제 2만 원인데 그래. 그럼 다른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100개 사야 돼. 양이 변하지 않아. 올몇 계좌 몇 개를 사야 한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A하고 비슷한 물건 A-A2- 막 있어. 그 물건들 봐봤더니 한 90개 정도가 10,000원에 여전히 팔어. 그럼 나는 요 A를 2만 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확 줄여야지. 다른 거 10,000원짜리 90개 사고 겨우 여기 10개 산다든가 이런다고. 그럼 봐봐요. 그럼 A 물건에 대한 수요량이 아까는 변화가 없었지만 이제는 양이 많이 줄었죠. 양 변화를 많이 했죠. 대안이 있어서 그래. 대안이 수요자 입장에서. 그 대안이 뭐야? 대체제. 대체제가 뭔데? 대신 받고 소비도 만족의 차이감 좋아. 대체가 뭐라고요? 대신. 대신할 수 있는 물건이 많을수록 수요자에게는 유리해, 불리해? 유리해. 양변을 많이 할 수 있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바꿀 수가 있다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대체수가 적다. 여러분, 동일한 토지는 지구상에 아예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수요는 그래서 일반 지하보다 비탄력적이다. 비슷한 걸 찾기 상대적으로 어렵다. 근데 주거용하고요,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한번 나눠보죠. 둘. 그러면 주거용이 상대적으로 상업용, 공업용보다 상대적으로 보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보다 대체재 수가 많은 편이다 이네. 수가 많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탄력적인 표현을 딱 보고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안 돼. 그 뜻이 아니야. 상대적으로 그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 잘 봐요. 도토리 알아요? 도토리? 자, 상업용 도토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주거용 도토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니까 어떤 게 조금 더 커요? 주거용 도토리가
어차피 도토리 키재기인데 상업용 공업용보다 조금 더 크다 그 말이지. 알밤이라는 뜻이 아니라니까. 알았습니까? 다시 한번 요것은 상대적 이야기야. 상대적. 봐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수요는 비탄력적인데 일반자에 비해서 같은 부동산 중에서 그나마 주거용이 대체적으로 좀 더 찾기가 용이하다 그 말이야. 동일한 매출을 달성하는 상가나 생산 활동이 보장되는 공업용지를 대신하는 거 찾기가 더 어렵다 이 말이야. 아파트는 그래도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걸 선택하기가 좀 더 용이하다 이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네. 오해하시면. 자, 여기까지 하고 칠판 지우지 말고 중요한 거 할 겁니다. 막판에 하면 또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막 시작할 때 하는 게 좀 기억이 날 것 같아서. 자, 쉬는 시간.